이번은 간단한 문제죠. 확인해 볼게요.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도함수, 그죠? 미분에서 x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왔다란 말이니까 이거 자체가 도함수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런데 극소 값이 3이에요. 그러면은 극소의 위치는 어디일까? 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도함수를 이미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 2에서 극소를 가자요. 맞죠? 그러면은 2에서의 함수값이 3이란 얘기입니다. 극소값은 함수값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식을 찾아야 극대값, 즉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정답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함수식을 제대로 찾으려면은 지금 도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분을 통해서 fx를 구해야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적당한 적분상수 c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c를 만드는 근거는 바로 2,3을 지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3은 2가 들어가니까 8 마이너스 24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인 거에 맞나요? 맞네요. 그러면은 c라고 하는 적분 상수는 19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2, 즉 극대값 f-2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c는 이제 19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9가 되니까요. 그죠? 이런 거 계산 마지막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11 플러스 24, 35가 최종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늘 고민거리야. 제대로 했나? 아무튼 여러분들 계산 꼼꼼하게 하시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차 함수 fx가 있고요. 2차 함수 fx 그리고 그냥 함수 gx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얘는 도대체 차수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얘는 무슨 함수일까? 다항함수일까? 분수함수일까? 유리함수일까? 아니면 삼각함수일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오른쪽을 보니까 그렇군. 2차 함수에다가 gx를 곱했더니 4차 함수가 나왔구나. 그러면은 함수 gx의 차수는 바로 2차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gx 왼쪽 식을 볼게요. 이쪽 식을 보시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gx 한번 써볼게요. gx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fx 그리고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방금 이 gx가 몇 차 함수라고 우리는 방금 발견했어요? 2차 함수라고 발견했지. 그러면은 요만큼 다 계산된 값이 미분되기 전의 모습 부정적분을 한 게 2차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만큼 x제곱 플러스 fx는 1차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지. 바로 fx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이 전체적으로 1차식이 돼요? 그렇죠? 바로 요 2차항 x제곱을 fx가 없애주는 역할을 하면서 즉 마이너스 x제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전체적으로 1차식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a가 0이 아닌 즉 개수가 0이 아닌 ax 등등등이라고 하는 요 1차항을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는 1차식이 되어야 부정적분하면 2차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fx가 1차식이 되려면 일단 요 x제곱을 fx가 마이너스 x제곱을 갖고 있어서 없애주고요. 동시에 0이 아닌 개수의 1차 항이 존재해야 그래야 1차식이 될 수 있잖아. 뒤에 상수항은 이 때에 따라서 붙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죠. 확실한 거는 AX라고 하는 1차 항이 존재를 해야겠지.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또 다시 요 뒷부분을 갔다가 오면 어떻게 되죠? 곱했어요. 곱했더니 마이너스 2x 내제곱 플러스 8x 세제곱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인수분해, 그러니까 fx도 어떤 식이고 gx도 어떤 식이니까 두 개를 곱한 것을 다 분해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죠? 2x 세제곱을 일단 묶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4가 되죠. 맞나요? x 마이너스 4죠. x 마이너스 4. 끝까지 스스로를 의심해서 검토를 하세요.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찢을 대로 찢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 x x에다가 x 마이너스 4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예요? 그쵸? fx하고 gx하고 곱한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fx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x제곱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1차 항이 살아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fx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fx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x제곱이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fx가 x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 2차 항인데 그럼 얘하고 얘가 합쳐져가지고 2차식이 되어서 얘가 얘가 gx라는 얘기잖아. 그럼 안 돼. 왜냐고? 이렇게 하면은 1차 항이 없잖아요. 얘가 없잖아. 얘가 1차 항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fx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내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하고 x 하나랑 요 x 마이너스 4를 먹어야 돼요.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 2랑 그냥 2랑 x랑 이렇게 하는 게 이제 gx가 되는 거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 fx는 마이너스 붙고 x 묶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져가서 어떤 말이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어서 fx가 형성이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gx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머지들 2 하나, x 하나, x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x 제곱이 되어서 gx를 형성시켜야겠지요. 맞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G1이다. 그렇군. 그러면은 정답은 그냥 어렵지 않게 답은 2라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겠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차수 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x가 2차라고 방금 결정했잖아.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식이 1차가 되어야 2차로 부정적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fx가 요 x제곱을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x제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1차식이 되려면 ax라고 하는 개수가 0이 아닌 실제 1차 항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한 문제였거든요. 2번이 어렵지 않고 정말 쉬운 문제 맞죠? 하지만 꼼꼼하게 또 따질 건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으니까 복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참수가 있는데 원점 지나는 거 그림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에서 0, 프라임 값도 0. 무슨 말이야? 알파에서 접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은 잘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죠. 굉장히 친절한 문제인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분의 알파니까 G도 구하고 알파도 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Gx의 정체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틀어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말이죠. fx하고 f'x랑 더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우리가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바로 x, fx 전체의 도함수란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g'x하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써볼까? 이것도 이렇게 써볼게요. gx의 도함수하고 그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리고 x, fx의 도함수 이렇게 좀 제대로 쓰자. 의 도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왠지 느낌이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똑같은 거를 도함수 해야 똑같을 거니까. 그런데 상수항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gx는요, x 곱하기 fx에다가 적당한 상수항 정도 더해준 이러한 관계가 서로 같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변 미분하면 G'이고 우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C는 날아가니까 그냥 X, fx를 도함수 이렇게 만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fx의 식을 일단 한번 잡아낼 수 있죠.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0,0 지나면서 알파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 fx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써볼까? fx의 식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부터 쓰자. x부터 쓸게요. x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게 바로 fx의 식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g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gx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뭘 곱해요? x를 곱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x 제곱 곱하기
x-알파의 제곱에다가 적당한 또 족분상수 c가 붙어있는 뭐 이러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gx라고 하는 것은 x제곱에 x-알파의 제곱에다가 적당한 c만큼 평행이동 위아래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c를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하고 그러면은 0, 0 그리고 여기 알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예쁜 대칭 4차 함수가 나올 거란 얘기야. 누구에 의해서 대칭? 그렇죠. 딱 절반 2분의 알파에서 대칭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에서는 C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나 보세요. 나. 극소가 0이래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왜냐면은 x축이랑 딱 접했을 때가 바로 0과 알파에서 극소의 위치 그대로 되잖아. 맞아요? 극소의 값 여기서 0, 여기서 0이 바로 극소의 값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그 0이 바뀌어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렇죠? 이거는 없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gx는 요만큼만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g의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 알파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알파의 값을 구하는 근거는 바로 이거죠. 극대값이 81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극대값의 위치가 딱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4차 함수의 성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거니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2분의 알파에서 실제 그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8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gx라는 이 식에다가 2분의 알파를 대입해서 81입니다를 세워봐야겠죠. 식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알파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알파에서 2분의 알파에서 알파를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알파를 제곱하면은 또 그냥 2분의 알파의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치? 마이너스는 상관없으니까. 그게 바로 8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알파를 4제곱한 게 81이니까 2분의 알파는 3이 되겠죠. 3이 4제곱이 81이니까요. 따라서 알파는 6이다. 6이다. 금방 구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G 3분의 알파. G 3분의 알파. 즉 얼마예요? G 6을 구하여라란 말이고요. 그죠? 그럼 G6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G6을 왜 구해? 그죠? 내가 지금 G 3분의 알파니까 3분의 알파니까 6을 나누 G2 그죠? G2를 구하라는 거죠. 색깔이 또 왜 변해? 왜 이러세요? 왜 이래요? G2를 구하여라. G2를 구하여. 왜냐고 3분의 알파니까 3분의 6이니까 G2. 그러면은 우리는 GX의 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죠. 알파에다가 6을 대입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가 왜 나와? x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6의 제곱 이게 이제 gx의 식이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해 주시면은 4 곱하기 여기다 2 대입해 주시면은 4, 4,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64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뭐 뒤에 부분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계속 계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꼼꼼하게 하시면 되고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이거죠. 시작을 잘해야 되겠다. 바로 요거 fx 곱하기 fx 더하기 xf'(x는 x 곱하기 fx의 도함수이다. 맞죠? 그러면은 gx의 도함수와 그 다음에 xfx의 도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요 알맹이끼리는 서로 상수배의 차이가 난다. 상수값의 어떤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쭉 풀어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뭐 극대값이 80이다는 딱 정확하게 여기 절반 4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요 극소와 극소 대칭인 상황에서는 절반이 딱 정확하게 극소 극대죠. 극대의 위치가 되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x가 있어.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런데 그것의 도함수 fx를 알려주고 있다. 근데 그 fx가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식이 좀 달라요. 일단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 그쵸? 스케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x축 보여주고 y축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은 0 왼쪽에서는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y는 마이너스 2x. 자, 오른쪽의 그래프는요 생긴 게 조금 별로야. 선생님은 한번 k 적당히 앞에 주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좀
사실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K를 구하는 거니까 나는 K를 모르겠네요. 몰라요. K는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K 값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마 0이겠니? 0은 아니겠지, 그지? K 값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x-2.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것만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0과 2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근데 K가 음수라면은 다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만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K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그림을 한번 스케치를 해 보는 거지. 아니면 말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라지 F2 마이너스 라지 F3을 빼래요. 그게 20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식이겠니? 당연히. 그렇죠? 인테그랄 마산부터 2까지 스몰 fx dx 이 값이죠. 이 정적분 값이 바로 21이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이거 미분되기 전의 모습이 라지 f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림상에서 기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산부터 2까지의 그러니까 그 부호가 있는 넓이들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산부터 2까지 쭉 갈 텐데 당연히 마산부터 0까지의 식과 0부터 2까지의 식이 다르니까 분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마산부터 0까지는 양의 넓이가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넓이는 실제로 얼마죠, 친구들? 이 높이가 얼마예요? 마산 집어넣으면 6이니까 3, 6, 18이니까 넓이는 9네, 9. 좋았어. 9의 넓이를 갖고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2까지 마산부터 여기를 한번 식을 써볼까? 여기서부터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산부터 0 fx dx 그죠? 그리고 플러스 0부터 어디면 2까지 그죠? fx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야? 이 넓이 보이시죠?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넓이는 당연히 9에서 얼마를 더해야 21이지? 12를 더해야 21이죠. 12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하나 채야 되는데 K가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살짝 고민했었잖아. 음수였다면 음수에다가 음의 개수가 만나니까 양수가 되니까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었다면 이 넓이가 음의 넓이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값은 10이라고 하는 양의 넓이가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좋았어. K는 양수이다 생각을 한 상태에서 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이차 함수가 어떤 직선, 뭐 x축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거가 둘러싸는 문제들은 그냥 인테그랄보다 빠르게 공식으로 해치우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그렇죠? 6분의 최고 창의에서 얼마 그렇죠? K랑 마이너스랑 붙어 있어. 그러면은 그냥 절대값 K 양수인 거 봤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K라고 써도 괜찮겠지? 괜찮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뒤에다가 뭐예요? 이 길이 알파 빼기 베타니까 요 길이가 되죠. 그러면 2의 얼마 세제곱 그게 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 맞죠?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8이죠, 8. 그럼 여기 8이니까 얼마예요? 12에다가 8분의 6을 곱해줘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계산 조심. 여기가 4, 2, 8, 4, 3, 12.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면 9가 되네, 9. 그죠? 8, 70. 맞네, 9다, 9. 자, K가 9니까, 뭐야, 답 나왔네? K는 9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4번 그래도 빠르게 한번 같이 보자.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라지 fx가 미분이 가능하대. 좋아요. 그러면은 도함수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 그 식을 그대로 왼쪽 오른쪽 나눠서 그렸는데 한 번은 고민하는 거야. k가 양수라면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릴 것이고 위로 블록으로 그릴 것이고 만약에 k가 음수라면은 이렇게 다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어떻게 될까? 이 상태에서 일단은 뭐 보통 이제 양수겠지 하고 일단은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한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거의 해석은 그림상에서 마산부터 0까지의 구간과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의 구간을 나눈 이유는 식이 다르잖아.
요 왼쪽의 식과 오른쪽 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마사부터 0까지는 당연히 정해진 양의 넓이가 나왔어. 여기 9란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가 9니까 얼마를 더해야 21이 나와요? 그쵸? 여기가 12를 더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가지고 양의 넓이 그러니까 뭐야 그거 이 넓이가 만약에 10이라면은 그러니까 10이든 뭐든 이 넓이가 만약에 음의 넓이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렇죠? 9에서 그 넓이만큼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절대로 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넓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K는 양수구나. 양수여서 양의 넓이를 더하는 걔가 12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9라는 값도 구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맞죠? 4번은 뭐 어렵지 않았지만 한번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맞죠? 무려 2점짜리니까 하지만 은근히 조심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학부에다가 실어봤습니다. 계산 그냥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전개해보세요. 피적분함수 전개해 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니? 그러면은 이거의 부정적분 얼마예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윗끝 아래끝 3, 0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래끝이 0이라고 해서 늘 무시하지 말고 한 번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 0 되니까 괜찮다. 그래서 3을 따다닥 대입해 주시면은 9 플러스 9 플러스 3이 되니까 정답은 뭐 21이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전개 안 하고 바로 피적분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x 플러스 1의 제곱 dx니까 전개 안 하고 바로 이 녀석의 부정적분 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미분한 게 1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세제곱이거든요. 여기 세제곱. 그죠?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겉함수 미분하고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도 겉에 1 곱해지니까 괜찮죠. 좋았어요. 자 여기에서 3, 0 대입할 때 많은 친구들이 는 아니고 몇몇 친구들이 이 아래끝 0을 그냥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끝 대입해 보세요. 어때요? 여전히 값이 3분의 1로 살아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차라리 전개해서 하면은 안전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적분하는 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윗값 3 대입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래끝 0을 대입했을 때에도 실제로 값이 아직도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도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물론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0이 실제로 000 대입해서 0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갔었죠. 맞죠? 이런 거 계산 쓸데없는 거 틀리지 말고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검토 차원에서 5번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되게 정직하게 풀면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왼쪽 오른쪽 계산해서 같다라고 두고 A 찾으면 되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 아시겠고 눈치를 좀 채야죠. 이 0, 0이 뭔가 이 적분 상수가 아니라 뭐냐 이거 뭐라 그러지? 적분 구간. 말도 안 나와 이제 적분 구간에 뭔가 힌트가 있죠. 선생님이 그럼 한번 써볼까? 지금 0부터 2까지의 지금 피적분 한번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번 넘겨볼까요? 0부터 2 마이너스 2부터 0 이게 이제 0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합쳐볼 수 없을까? 그렇죠. 0부터 2 플러스 0부터 2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왜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빡 붙으면은 이 적분 구간의 순서가 바뀐다 하는 거는 우리가 성질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0부터 2가 되어서 이게 0이구나. 그럼 우리는 0부터 2까지 두 개의 피적분 함수를 더해줄 수 있겠다. 그게 0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0부터 2까지 두 개의 피적분 함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게 0이란 얘기야. 맞죠? 그런데 너무 잘 돼 있죠? 왜 계산이? 그렇지. 여기서 2x제곱 날아가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5x 날아가는 거 보이죠? 더할 거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뭐만 남아요? 그렇죠. x 세제곱 플러스 a만 남는 것을 알 수 있고 걔가 바로 정적분 값이 0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지금부터는 단순 계산이죠. 이거는 부정적분이 얼마야? 부정적분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윗끝 아래끝 2, 0. 근데 아래끝 0 방심하지 말고 대입 괜찮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2만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4 플러스 2a가 0입니다니까요. a는 뭐 마이너스 2다. 그래도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뭐 뻔하죠. 0, 2, 2, 0. 괜히 있는 게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잘 해주시면은 0부터 2까지를 통일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7번 같은 문제는 요 피석분 함수를 보니까 1로 나누고 뭐 하고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찢으세요. 찢어. 이렇게 먼저 찢어버리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눈에 확 보이잖아요. 왜냐고? 얘는 뭐가 되는데요? 그쵸? x-1의 절대값이 어떻게 생겼어요, 친구들?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1에서 딱 뭐예요?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고 그럼 이 넓이에다가 2까지는 이 정도 있겠지. 이 넓이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기울기가 선생님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딱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과 1짜리니까 정확하게 45도니까 여기 길이가 2면 여기의 길이도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얼마예요? 2, 2, 4,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 되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이 되어서 왼쪽만 계산한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3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죠. 클라스 소리 2분의 5예요. 그쵸? 2분의 5다. 스스로를 의심하라. 명언이죠, 명언.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그림으로 확인해도 되지만 그 식이 너무 간단하니까 금방 그냥 그림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에 x제곱에 윗끝 아래끝 2-1이니까 2 넣으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3 정도로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라고 뭘 더하긴 뭘 더해요. 두 개를 빼야지 여기 보이죠?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5 빼기 2분의 3이니까 정답은 1이다. 그래서 뭐 4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7번 문제는 그냥 이 피적분 함수 안에서 구간을 나눠 가지고 왼쪽식 오른쪽식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왼쪽식 오른쪽식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맞는데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찢어서 그냥 완전히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완전히 흡사하죠. 여러분들 교과서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 이차 함수 f0은 마이너스 1 그런 것부터 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같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지. 는 k라고 두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 마이너스 1부터 1, 그리고 0부터 1, 마이너스 1부터 0, 뭔가 느낌이 빡 오죠? 마이너스 1부터 1은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1부터 1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그리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도 k고, 마이너스 1부터 0 보이죠? 얘도 k고, 0부터 1 얘도 k란 말이야. 즉, k는 2k란 얘기입니다. 그럼 k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0이란 얘기죠. 0, 0, 0. 맞죠? 그러니까 이 값은 0이다. 이 0이라는 값으로 서로 이 세 개가 같다라는 것만 알면은 문제는 다 푼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근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0이야. 뭘 의미할까요? 친구들, 얘가. 보세요. 이렇게 있고. 그럼 지금 0에서는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정적분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 스케치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요? 맞아요.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기 보이는 양의 넓이와 여기 보이는 양의 넓이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음의 넓이가 완전히 같아서 상쇄돼 가지고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다시 한번 여기 보이는 양의 넓이와 여기 보이는 양의 넓이의 합이 여기 밑에 있는 음의 넓이와 같아서 상쇄가 되어서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니? 그쵸? 그러면은 이 상황은 완전히 대칭축이 여기니까 그죠? 우리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음의 넓이, 양의 넓이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넓이와 이 넓이의 음의 넓이, 양의 넓이의 그 절대값이 똑같은 거죠. 그게 똑같아서 전체적으로 인테그랄 값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0부터 1까지도 0. 봐봐. 0부터 1까지도 0. 얘랑 상쇄되었네. 그런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f2의 값이니까 fx의 값을 일단 그 fx의 식을 구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fx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딱 우함수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ax 제곱 마이너스 1 정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실제로 a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어디다 계산하는 게 제일 나을까? 그냥 뭐 다 세 가지 다 되죠. 이거는 0이다. 이거는 0이다. 이거는 0이다. 뭘 해도 상관없지만 아래 끝을 0으로 주는 게 계산상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ax제곱 마이너스 1 dx가 0입니다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윗끝 아래끝 1, 0인데 조심조심 아래끝 0, 0, 괜찮아. 좋아요. 그러면은 1만 대입한 3분의 1 a 마이너스 1이 바로 0이다 이런 말이고 따라서 a는 3입니다가 금방 나오겠지. 맞죠? 그러면은 a가 3이니까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가졌으니 답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4, 3, 12 마이너스 1이니까 11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를 푸는 시작은 바로 세 개가 똑같네. 는 k라고 두고 분석하는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1부터 1은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에서부터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k는 2k가 되어서 k가 0이다. 얘를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y축의 딱 대칭인 우함수인데 정확하게 어딘가 통과해서 이 음의 넓이와 양의 넓이가 같아서 상쇄되는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식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9번 함수 fx는 x 더하기 1 아주 간단한 fx가 있네요. 자, 그럴 때 땡땡땡땡이 성립한대요. 이게 등호가 성립한대. 그럴 때 k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복잡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막상 넣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을 한번 바로 가볼까? 여기가 지금 fx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럼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것과 같다. k 곱하기 전체의 제곱인데 그 전체가 뭐냐면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냥 fx dx야. 뭐야? 너무 치시하네.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할 텐데요. 이 좌변의 계산을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물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이거 피적분해서 전개해가지고 뭐 우함수는 기함수끼리 막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말로 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만 옮겨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한 칸만. 그죠? 그럼 적분 구간은 0부터 2가 되고 x-1이 들어가니까 x제곱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정적분 값은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 아래끝이 0이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가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은 뭐 우함수, 기함수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이거에 이렇게 되니까 그죠? 2, 0 되니까 이 계산은 3분의 8이 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x 플러스 1 뭐 부정적분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찢어서 생각했을 때에 x는 기함수니까 안녕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좌우 뭐예요? 0을 기준으로 대칭인 적분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1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상수함수죠? 적분 구간의 길이가 2네요. 그러니까 계산은 하나마나 2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우변은 2의 제곱이니까 4k 즉 3분의 8이 4k가 되는 문제. 그래서 k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죠? 3분의 2가 되어서 정답은 뭐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뭐 복습만 한번 하면은 이런 거 계산할 때 감각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눈치채고 계산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 물론 안전하게 할 거면 그냥 전개하시면 그게 제일 안전하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적분 구간의 길이가 적분 구간의 그 좌표란다. 적분 구간이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대칭이 주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계산상에서 우함수 기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죠. 그러면은 x는 기함수니까 안녕해 주시고, 얘만 상수함수의 적분은 그냥 1 곱하기 적분 구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2다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이 함수가 있어요. 원점을 지나네요.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요. 자, 가와 나를 볼게요. 0부터 2까지는 절대값 fx가 음수로 딱 풀려요. 그러니까 절대값 fx의 값이 0부터 2까지는 음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값을 벗기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4다. 일단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fx의 절대값이 의미가 없네. 그냥 fx가 2부터 3까지는 그냥 양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맞죠? 일단은 0,0을 지나고요. 여기 어딘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을 텐데, 그 경계가 2였죠. 2. 무슨 경계? 그렇죠?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3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0부터 2까지는 절대값 x가 음수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지네. 음의 값들이었겠구나. 그리고 나서 2부터 3까지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네. 그냥 양의 값들이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0부터 2 사이에서는 여기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3 사이에서는 여기 그려져야 되니까, 이게 2차 함수니까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2,0을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유일한 고민거리였지.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 보이세요? 밑에 있는 넓이, 요 넓이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래요. 여기 4 보이죠? 4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함수의 f5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식 fx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네. k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0,0과 2,0을 지나니까 x에다가 x-2라는 인수를 갖겠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의 넓이가 4다. 그럼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정적분 값은 음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인테그랄을 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6분의 공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맞죠? 그럼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k인데 절대값 줘봤자 어차피 k는 양수인 게 밝혀졌으니까 그냥 k로 잡아도 괜찮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빼기 0이니까 이게 세제곱이 바로 4의 넓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 공식은 필요할 땐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k라고 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죠. k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3이죠. 3이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fx의 식이 나왔습니다. fx는 3x x-2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f5는요. 15 곱하기 3이 되니까 정답은 뭐 45다 이렇게 되는 문제. 자, 10번은 그냥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0부터 2까지는 절대값이 벗겨졌네. 음수였구나. 여기에 그려지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양수겠구나. 여기에 그려지겠구나. 그러면은 2차 함수니까 연결이 되는 부드러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2,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겠구나.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넓이가 4인데 4의 넓이는 그냥 6분의 공식으로 가져가는 게 실전 시험장에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까지 10번도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